네, 어제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RN서치에 따르면 올해 시행한 조사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44.7%를 기록했고요. 무려 4월 3주 대비 1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점진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고 지난 5월 3주보다 41.5%보다 약 3.2% 정도 올랐고요.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트리뷴 조사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고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드디어 40%대의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평가는 56.7%. 자, 40%대에 올라온 것이 지금 약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자,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 소장님, 네. 지금 한 달 만에 RN서치 조사는 11.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보세요? RN서치 측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나로 발사 성공과 윤석열 대통령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 외교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예.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수가 없었다. 네. 실수가 줄어들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너무 못해요. 또한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좀 약간 호의적인 중도층 이쪽에서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60대 이상에서는 58.8%로 긍정평가가 상당히 높았고요. 특이한 것은 30대에서 긍정평가가 10% 상승을 했어요. 네. 이것은 아주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러한 지지율 상승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취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세부 지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모든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층의 부정평가는 아직도 높아요. 60.5%. 무당층의 부정평가도 높습니다. 62.9%. 이것은 긍정평가보다 2배 내지 3배가 높아요. 결국에는 총선이라는 것은요. 지지층은 결집을 합니다. 40%는 결집을 하는데 20% 정도의 중도층, 무당층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거의 승리가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도층과 무당층의 여론조사상 결과를 놓고 보면 내년 국민의힘의 선거는 아직도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지지율 올랐다라고 자신감 아니면 좀 건방진 듯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지율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윤석열 정부 처음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여론조사마다 좀 신뢰성 논란도 있고 느낌들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상승세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모습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수환 평론가님, 상승 요인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네,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임 2년차 대통령이 실수가 없어서 지지율 오른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기저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보다는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지지율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RN서치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보면은 52, 3% 정도 됐어요. 근데 20%대 후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30%대 대부분 그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 겨우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최근에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오르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굉장히 지지율이 오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결코 높은 지지율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계속 나가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좋은 소재가 바로 이제 국제 외교 무대일 겁니다.
국빈 방문을 미국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도 했었고 여러 논란은 있지만 그리고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는 장면도 있었고 G7 정상회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여론조사 기관이 다음 주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에는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그 결과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회 시위 자유 위축에 관한 문제도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더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제 외교 무대를 통해서 대통령이 실수를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졌지만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지지율 상승세를 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지난 27일 대통령 사진집을 내기도 했고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인기 TV 프로그램이죠. 출연을 직접 해서 깜짝 출연을 해서 11마리의 반려묘, 반려견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사환 평론가님. 뭐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찬반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통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반려동물에 관한 국민적 인식도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홍보 차원에서 나온다는 거 그 행위 자체를 좀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행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대통령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6월 초쯤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죠. 다음 달 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하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기탄 없이 뭔가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모습을 우리가 9개월 만에 보는 겁니다. 이 대통령 취임 2년 차 됐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출근길 문답도 작년 11월부터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건 좋기는 한데 국민과 사실상 소통을 단절하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아니면 비상경제민생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의 생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방식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걸 인식해서 이쯤이면은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좀 붙어서 다음 달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뒤늦었지만 이런 자리는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불안한 요인은 뭐냐 하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자란 중학교 2학년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감이 일부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너무 감성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서 뭔가 외부하고 단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지율이 좀 오르고 스스로가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약간 과잉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냉정하게 대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환각 효과 같은 것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그 어떤 감성적인 평가에 관한 게 아니고 특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정말 윤석열 정치가 뭘까? 3대 개혁과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성과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지율 떨어질 때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노조 때리기에 나선다거나 노조의 어떤 비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대통령이 마치 뭔가를 크게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한 제가 볼 때는 집회 시위자의 문제에 있어서 과잉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지율 떨어지면 이렇게 과잉하듯이 대처하고 지지율 오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잉 대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좀 상설화하고 일상화하는 대통령의 소통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개최하는 방안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지금 9개월 만에 기자들과 만나는 건데 장 소장님 지금 김상환 평론가 말씀대로 지지율 상승에 따른 어떤 자신감의 표현으로 전격적으로 이거 잡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성과가 없었다. 자랑할 게 없었다. 그럼 기자회견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것은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든 뭐든 어쨌든 국민과 소통하는 기자들의 뭐 질문을 받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하면은 좋은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3대 개혁 자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무리다? 선거에 긍정적이 아니다? 네. 이러한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번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선거가 없는 올해가 또한 집권 초기잖아요. 이때 힘을 받아가지고 3대 개혁할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할 것 같고요. 보면은 또 각종 논란되는 법안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또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지난 정권, 지난 대통령들에게는 좀 보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속내를 아마 기자들이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겠지만 내년도 총선 공천 관련해서 뭐 검사들의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수출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있는지 대통령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님께 약간 좀 유감스러운 거는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중2병에 걸린 사람 이런 병이라고는 안 했고 그냥 중이 같다고. 중2에 좀 비유하신 예, 예. 거는 조금 과한 비판이 아닐까. 물론 이제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성윤 전 예. 중앙지검장 말씀을 빌려서 하셨는데 조금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쓴 표현도 아닌 걸 지금 썼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요, 이성윤 뭐 중앙지검장의 그러니까 뭐 말을 비유- 인용- 말을 옮기신 거예요? 네. 네, 인용한 예, 예. 건데요. 왜 그러니까 그 말씀 드렸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뭔가 자신감에 붙으면은 자신감에 붙는 모습이 그냥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보이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일희일비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일정 부분 약간의 착각은 있을 수 있어요. 과거 대통령들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게 너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춰지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의 평가는 사실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할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윤 대통령은 만약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다고 하면 3대 개혁을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1년 평가를 한번 먼저 해야 돼요. 1년 기자회견도 안 했잖아요. 취임 1년 기자회견. 근데 3대 개혁 추진한다는 거 사실은 민주당이나 야권이 지금 동의가 쉽게 안 되는 개혁 방향으로 개혁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 69시간제 그 추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60시간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60시간을 꽤 맞추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교육하고 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지금 연금개혁 특위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그냥 뭐 다 흐지부지 됐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나 외교적 성과 많고 한일 관계 다 잘했고 다 잘했는데 이제 내치가 문제입니다. 야당이 협조 안 해서 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이러면서 막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데 사실은 동의하는 방식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라고 국민한테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짧게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대통령에게 부탁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김성환 평론가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왜 저한테 부탁의 말씀하세요? 앞에 계시니까 예. 가끔은 저 대통령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율 45%는 대선 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 대선에 투표한 사람 가운데 48%를 받은 대선 당시 지지율을 거의 회복한 것이다. 대통령 특유의 진정성과 뚝심으로 뚜벅뚜벅 하다 보면 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자, 총선 승리까지 좀 가고 있는데요. 김수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너무 공유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비판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약간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랬어요. 지지율 안 나오는 여론조사, 이건 문제 많다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 올라가는 여론조사 나오면은 이게 바로 우리 여론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관계자들 만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뭐 같이 만나서 연찬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하고 여론조사 했을 때 77%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이게 진정한 조사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아요. 높은데 안 나올 때는 뭔가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일부 지상파 방송사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처럼 막 공격해요. 그리고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막 고무돼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여론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우리가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 취임 직후 지지율이 53%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10% 가까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지지율 회복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직접 전화 면접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들 지지율 나온 거 보면 이거보다 훨씬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착각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내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민생 어떻게 챙길 것인지에 좀 더 집중해서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또 야당과 국회 차원에서 지금 개혁하는 과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법안 통과되면 거부권만 행사하지 말고 좀 소통하면서 정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의도 연구원장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인데 대통령 지지율 오르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금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데 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돈봉투 코인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그만큼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잘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당연히 높아갈 네. 텐데 뭐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좀 집권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김기현 당대표가 최근에 2, 3주 동안 뭔가 화두를 던지고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당대표의 국민의힘, 국민들로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능력을 갖고 있느냐. 네. 그러한 좀 의구심까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지층은 항상 지지를 합니다. 그 정도 지지를 유지하는 건데 결국에는 중도층과 무당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번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에서 국민의힘이 33.5%, 민주당이 45.6%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 잘 나와요.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 그래도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만하거나 만족할 게 아니라 왜 중도층에서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때문에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층에서는 왜 우리 당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하나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이런 자화자찬을 하거나 대통령님 잘하고 있어요 찬양을 한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좀 선거 전략을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될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상당히 아니한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도해야 될 정책 이슈를 개발하는 게 여의도 연구원이 할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이념 성향으로 분류한 것들을 보면
과거 탄핵 직후에는 진보 우위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양쪽 다 낮은 편인 거죠. 특히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보이고 대통령 얼굴만 보이는 이런 지지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치 특히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에도 다 지지 보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이 네. 한 30%는 있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모습 볼 때는 양쪽 다 못 갖고 올 것 같아서 다음 총선 때는 아주 혼란스러운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짧게 리얼미터 부탁드릴게요. 조사를 보면은 나는 보수야라고 입장을 밝힌 분들 중에서 31.3%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 왜 우리 집권 세력에 대해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반감과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까? 그거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선거 전략가가 해야 될 일이다. 자화자찬하는 게 선거 예. 전략가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